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해외 선물 신세계 김은혜입니다. 자, 최근에 그리고 오늘장과 어제장이 가장 뜨겁게 계속적으로 거론되는 부분은 애플이 아닐까 싶습니다. 애플이 1분기 매출 전망치를 대폭 하향 조정을 하면서 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간의 거래에서도 급락하는 흐름을 보여줬고 우리 시장 내에서도 삼성전자를 비롯한 SK하이닉스, IT 업종에 대해서도 큰 영향을 미치는 상황인데요. 자, 현재 이 시간 지수 선물 쪽에서는 혼조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일부에서는 애플의 실적 경고가 이미 시장에 약세장이 있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이런 분석까지 내놓고 있는데요. 자, 이런 가운데 셧다운과 그리고 미중 무역 협상 등에 대한 악재가 될 수 있는 이슈들은 여전히 또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자, 오늘도 신세계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들의 탄탄한 해외 선물 전략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께서 저희 방송 함께 하시면서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도 열어놓고 있습니다. 전화와 문자 그리고 실시간 채팅방 통해서도 다양한 의견 접수가 가능합니다. 전화 주실 때는 서울전화 02-3153-2611번, 2612번 두 대의 전화가 준비되어 있고요. 문자 보내실 때는 샵 0082번으로 보내주시면 오늘의 마스터님과 함께 여러분들의 상담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방송은 유튜브로도 실시간 시청 가능합니다. 유튜브 들어오셔서 서울경제TV를 검색을 하시면 바로 실시간 시청과 함께 채팅방 활용도 가능하니까요. 많은 시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저희 방송을 통해서 제공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또한 저희 프로그램은 자본시장 통합법 준수하고 있다는 점까지도 고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목요일장의 신세계 문을 열었고요. 함께해 주실 출연진 분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나경 캐스터와 함께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박나경입니다. 네, 셧다운 장기화에 대한 우려뿐만 아니라 역시 미국을 떠받치는 대장주죠. 애플의 오늘 악재 소식, 이 부분이 전 세계 증시에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무역 회담이 잘 이루어지고 있다는 트럼프 발언도 있었지만 워낙에 변덕이 심하기 때문에 앞으로 향후 상황은 지켜봐야 할 것이다라는 좀 신중한 발언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또 어떠한 소식들이 있는지 오늘 정말 다양한 또 소식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잠시 후부터 전달해드리고요. 또 발빠른 실시간 속보까지 함께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목요일장 그렇다면 신세계 함께 하실 마스터님도 만나볼게요. 오늘 함께할 마스터를 영상 통해서 확인하시죠. 네, 오늘 함께할 마스터는요. 어제장에 이어서 오늘도 절제 마스터님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스터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절제 마스터 김민준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 이제 새해 두 번째 인사를 드리게 되는데요. 네. 어제 하방낙폭이 계속 나올 것 같았지만 본장 개정하고 나서 미증시는 가파른 상승세, 그리고 그 상승분을 모두 다가 반납하는 모습, 또한 크루드 오일 쪽도 어제 말씀드렸지만 매도보다는 저가 매수가 좀 더 메리트가 있을 것이다 했는데 역시나 47불을 넘어서 48불 가까이 가는 초강세장이 연출되었습니다. 오늘 과연 이어지는 흐름이 어떻게 예상될지 좀 짚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일장에도 지수와 그리고 오일, 골드까지 다양한 종목들 아래에서 전략을 또 공유를 해주시면서 여러분들의 좋은 전략 함께 하셨는데 오늘도 기대 많이 해주시길 바라겠고요. 자, 지금 시각은 11시 5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시각에는 시장 흐름 어떻게 흘러가고 있을지 궁금하실 텐데요. 자, 그 전에 앞서서 주요 지표가 지금 발표가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좀 고용 관련된 지표들이 나오고 있죠. 자, 먼저 미국의 주간 실업보험 청구자 수가 23만 1000명으로 월가 예상을 상회한 수치로 나왔다라는 소식입니다. 자, 그리고 미국의 12월 민간 고용 지표가 나왔는데요. 월가 예상치를 상당폭 상회하면서 27만 1000명으로 나온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애플 소식 계속적으로 좀 전달을 해드리는데요. 실적 비관에 의해서 개장 전 8% 넘는 하락으로 또 목표가가 줄 하향됐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댈러스 연준 총재의 발언도 이어지네요. 연준이 연초부터 금리 올리는 것은 자신이 반대한다라는 금리 인상에 대해서 시기적인 부분을 다시 한번 좀 언급을 하고 있다는 점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렇다면은 현재 시각 11시 6분 이 시각 시세 먼저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세 보시죠.
네, 먼저 지수에 대한 흐름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S&P 500 지수 함께 보시죠. 자, 전일장 같은 경우에는 일봉으로는 음봉 마감이 된 상황입니다. 종가는 0.75% 약보합으로 2,490포인트. 최저가를 기록했었던 가격대는 2% 넘는 하락으로 2,452포인트까지 기록을 했습니다만 이 하락분을 상당 부분 만회하면서 2,490포인트까지 올라갔었던 상황입니다. 자, 현재 부근에서는 약보합 유지가 되고 있는데요. 2,486.75포인트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나스닥도 함께 보시죠. 자, 나스닥 같은 경우에 지금 상승해서 상승폭이 더 추가가 되지는 못하고 현재 보합권 흐름에서 공방 벌이고 있는데요. 지난 어제장의 모습은 하락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S&P 500보다 나스닥은 하락분을 만회하는 그 속도감이 좀 더뎠습니다. 종가는 6,261포인트에서 거래가 됐고요. 오늘 현재 부근에서는 보합권 흐름으로 6,259.25포인트로 0.03%의 하락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유로FX 전일장 달러 인덱스가 크게 반등에 성공하면서 전일장 유로FX는 하락폭을 좀 키웠습니다. 1.14110달러 선으로 1% 넘는 하락 보여졌고요. 간신히 1.14달러 라인의 지지가 됩니다. 현재 부근에서는 추가적으로 좀 반등하면서 1.14350달러 선으로 0.21%의 강세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일 함께 보시죠. 자, 전일장 같은 경우에는 1% 넘는 상승으로 46.33달러에 마감이 됐습니다. 자, 현재 추가적으로 급등에 이어가면서 2% 넘는 급등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47.38달러 선으로 2.27% 상승세 보여주고 있는 오일까지 현재 시세 살펴드렸습니다. 네, 현재 부근에서 지금 지수에 대한 부분은 혼조세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오일 같은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상승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면 외신 쪽에서는 어떤 소식들 나오고 있는지 궁금한데요. 박나경 캐스터 통해서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네, 오늘 첫 번째 소식입니다. 백악관의 전 관료의 발언인데요. 이 트럼프 대통령이 증시 안정을 진정으로 원한다면 일단 무역에 대한 완화 정책, 그리고 규제도 역시 완화해야 하고요. 또 트위터로 항상 이제 트럼프 대통령도 비판을 받고 있는데 이 SNS를 통한 의견 피력도 좀 낙관적일 필요가 있다라는 발언 내놓고 있습니다. 모든 이슈는 트럼프 대통령의 입에 달렸다. 한편 이 트럼프 대통령의 트위터에 달렸다라는 말로도 해석이 되는데요. 이 부분 언급했다는 소식입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정책 관련 합의가 이루어지면 주가도 오를 것이라면서 중국과 협상이 잘 진행되고 있다고 발언을 내놓고 있습니다. 물론 무역 합의가 이루어지면 주가가 오르는 것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이 트럼프 대통령의 변덕이 너무나 심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믿을 수가 없다라는 외신 쪽과 기관들의 주요 발언이고요. 중국과 협상이 잘 진행되고 있지만 시장의 연준의 도움도 조금, a little 이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필요할 것이다라면서 무역 협상이 굉장히 큰 도움을 줄 것이다라는 발언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네, 그리고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 무역 대표부의 대표의 발언인데요. 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대중국 추가 관세가 필요할 것 같다라는 경고를 전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네, CNBC는요, 뉴욕타임즈 보도를 인용해서 이런 라이트하이저 대표의 발언을 전했는데요. 지금 라이트하이저 대표는 미중 무역 협상을 이끌고 있고 대중 무역 강경파 중에 한 명으로 꼽히는 인물입니다. 우리 지인들에게 이런 발언을 했다고 하는데요. 중국이 대두 수입을 일시적으로 늘리는 것 같은 공허한 약속을 대통령이 받아들이는 것을 나는 막고 있다라고 말하면서 이 일을 막기 위해서는 추가 관세를 부과해야 된다고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했다고 합니다. 이런 발언 이후로 글로벌 증시가 또 빠르게 약세를 보였다는 소식도 함께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국 연준이 내년 초에는요, 기준금리 인하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이 갈수록 확산되고 있다라고 미국 와케더치가 보도를 내놨습니다. 네, 이렇게 각종 기관들이 과연 2019년 그리고 2020년까지 멀리 봤을 때 기준금리를 어떻게 연준이 이끌어 나갈 것이냐 계속해서 다양한 전망을 내놓고 있는데요. 올해 말 기준금리가 2.25에서 2.5% 범위로 마무리될 가능성을 75% 정도 시카고 상품거래소 패드워치에선 이렇게 내다봤습니다. 현재 기준금리와 같은 수준이기 때문에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2주 만에 바뀐
긍정적인 분위기입니다. 연말에 지금 분위기가 좋지 않으면서 오히려 위축에 대한 신호를 감지했다라면서 많은 이코노미스트들이 생각을 수정한 것이다라고 마켓워치는 전했습니다. 네, 그리고 미국 연준이 올해 기준금리를 말씀드린 대로 동결 혹은 인하할 것이라는 전망이 확산되고 있다는 소식도 또 추가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린 대로 이 낮출 가능성 87%네요. 라고 반영을 하고 있다고 보도를 했는데요. 이렇게 이 연방기금 금리 선물은 이 투자자들이 향후 연준의 기준금리 방향을 베팅하는 지표입니다. 앞으로 과연 연준이 어떤 행보를 보일 것이냐라는 부분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습니다. 내년 올해부터 이제 경기 전망이 좋지 않기 때문에 연준의 이런 로드맵 수정이 불가피할 것이다라는 지배적인 전망입니다. 네, 지난해 미국 증시에서 다우의 개 이론, Dogs of the Dow인데요. 이 이론이 적중한 것으로 나타났다라고 CNBC가 보도를 했습니다. 이 다우의 개 이론은요, 월가에서 이제 오래된 투자 전략인데 전년도에 배당 수익률이 높은 10개 종목에 투자를 하는 것을 뜻합니다. 미국 증시가 하락한 작년에 이 다우의 개 전략을 펼쳤을 경우 상대적으로 아무래도 좀 덜 손해를 봤을 것이다라고 전하고 있는데요. 다우지수 30의 이런 6%의 급락이 일어나는 동안 다우에게 주식은 1.5% 정도만 하락을 했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 수법이 좀 이제 고전적인 기법이다라고 말하면서 만약 시장이 올해도 불안한 흐름을 보일 경우에는 유효한 접근법이 될 수도 있다라면서 설명을 내놨습니다. 네, 그리고 제러미 시겔 펜실베니아대 와튼스쿨 교수 발언인데요. 올해 미국 증시가 최대 15% 상승할 것이다라고 내다봤습니다. 올해 이제 주가가 뛰는 꽤 괜찮은 한 해가 될 수도 있다라면서 강세장을 전망했는데요. 매력적인 투자처다라면서 이 증시에 대한 긍정적인 발언 내놓고 있습니다. 밸류에이션을 봤을 때 올해 실적이 개선되지 않다 하더라도 주식은 값싼 상태다라는 것이 그의 주장이고요. 이 불황이 주가를 끌어내릴 수도 있지만 실제로 경기가 침체할 가능성은 희박하다라고 평가를 내놓고 있습니다. 뭐 성장 둔화로 이어질 수는 있겠지만 침체까지는 아니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고요. 또 연준이 금리를 인상하고 있지만 현재 10년 국채 금리는 아직 증시를 위협하지 못하는 수준이다라고 역시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네, 그리고 시티그룹은 미국 주식시장이 지난달에 대규모의 매도세로 공격적인 패닉 장세에 빠졌고 이제는 지수의 반등 가능성이 커졌다라고 진단을 내렸습니다. 이제 주식을 사기에 좋은 시기가 됐다라고 평가를 내놨는데요. 물론 이제 이런 증시 최근의 매도세가 경기 둔화 가능성, 그리고 연준의 잠재적인 통화정책 실패, 그리고 뭐 계속되는 무역 분쟁 등의 여파라고 분석을 내놓으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단계에서 S&P 500 같은 경우에 12개월 동안 상승할 확률이 97%가 넘는다는 이런 전망도 함께 내놨습니다. 네, 오늘 애플 소식이 전 세계에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1분기 매출 가이던스를 하향 조정 발표했습니다. 이 부분으로 오늘 전 세계 증시 폭락 사태가 이어졌고 특히 기술주에 큰 지금 데미지를 입히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뭐 호주 달러 같은 경우에도 10년 만에 최저, 그리고 엔화는 강세를 보이고 지금 아시아에도 이 환율 시중 급등, 급락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플래시 크래시 현상도 함께 일어났다는 소식입니다. 뭐 중국에서의 매출 부진을 영향으로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이렇게 세계적인 작년 하반기부터 이어진 경제 둔화, 그리고 중국이 이렇게 경제 지표 부진 등과 함께 무역 전쟁의 여파로 이렇게 중국이 영향을 받으면서 애플 역시 그에 대한 압박을 받았다라고 팀쿡 CEO는 이야기를 내놓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애플 같은 경우에 지금의 소요에도 이 황주의 탁월 종목으로 남을 것이다라는 역시 강세론 이어지고 있고요. 또 강력한 브랜드 파워가 뒷심이 될 것이다라면서 또 긍정적인 발언도 내놓고 있습니다. 뭐 투자자들의 신뢰를 회복하기까지는 1분기 또는 한 해 전체 기다려야 할 수도 있겠다라는 부분도 내놓고 있고요. 또 이렇게 끝이 아니라 4G용, 5G죠. 5G용 하드웨어 업그레이드가 그 기회가 될 수도 있다라는 점도 함께 언급을 했습니다. 또 중국의 이런 애플의 매출 감소가 무역 전쟁뿐만은 아니고요. 워낙 이제 중국의 스마트폰 시장이 발전을 해서 저가인데도 좋은 상품들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애플의 약세 때문이다. 전반적인 이유에 대한 부분도 꼬집었습니다.
네, 애플 실적이 지금 말씀드린 대로 위험 회피 심리를 고조시키는 영향으로 오늘 작용했다는 소식도 함께 들려오고 있고요. 또 말씀드린 대로 애플의 가장 큰 문제는 중국과의 혁신이 부족했기 때문이다라는 IT 전문 기자의 이런 소식도 함께 전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뭐 중국에서 성공했다는 점이 반대로 중국 시장이 위축되면서 하강 국면을 이제 애플은 맞고 있는 것이다라고 발언을 내놓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애플 발표가 시장 전체로 번질 위험도 크다면서 이에 대한 우려도 많이 나오고 있고요. 미중 무역 전쟁, 무역 회담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이 애플은 아무래도 미국의 대장주고요. 또 중국에서의 매출 부진 때문에 이런 이유를 꼽았기 때문에 전 세계로 파급될 확률이 크다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또 블랙베리 폰처럼 몰락할지도 모른다라는 전망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뭐 아직까지는 이제 애플의 강세를 점치는 시각이 더욱더 많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고요. 또 이렇게 애플 주식 폭락 와중에 보잉도 동반적으로 하락한 것은 애플 충격이 얼마나 큰지를 거듭 확인하는 것이다라는 월스트리트저널 보도도 나왔다는 소식입니다. 네, 그리고 국제유가가 금융시장의 불안과 중국의 경기도나 우려에 따른 위험 회피 분위기 속에 하락하고 있다는 점 함께 전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JP모건은 오펙이 올해 내내 감산을 유지하지 않으면 유가가 계속해서 낮은 수준에 거래될 것이다라는 어제장에도 비슷한 소식 전달 드렸는데요. 오늘도 주목받고 있다는 소식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외신 소식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무엇보다도 최근에 골드와 그리고 엔화에 대한 흐름, 국채 가격 같이 이 세 종목에 대해서 가격들이 최근에 위험자산에서 안전자산 쪽으로 유동성이 상당히 이전보다는 많이 좀 쏠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그 부분과 애플 관련돼서는 S&P에 좀 소속돼 있는 보잉사에 대한 부분까지도 큰 영향을 미칠 만큼 이 부분에 있어서도 시장에 대한 충격이 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절제마스터님과 다뤄볼 이슈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이슈를 먼저 화면 통해서 확인하시죠. 네, 오늘의 이슈입니다. 첫 번째 이슈는 S&P 500 3월물입니다. 경기 우려와 트럼프 무역의 낙관론 사이에서 공방을 벌이고 있는 시점입니다. 1월 증시의 변동성을 좀 예고하고 있는 시점인데 1월 효과는 이제 오지 않는 걸까요? 현재 부근에서의 가격대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이슈는요, 오일입니다. 주식 동조화, 그리고 사우디 수출 감소와, 그리고 금융시장에 대한 불안과 중국의 경기 우려, 이 사이에서 좀 가격대가 공방을 벌이면서 혼조세를 보이고 있는 오일의 가격입니다. 어제장에 이어서 현재 부근에서도 추가적으로 상승하면서 47달러대까지 올라가고 있는 오일에 대해서 두 가지 이슈 점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두 가지 이슈 준비했고요. 첫 번째 이슈인 S&P 500을 비롯한 지수에 대해서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수 같은 경우에는 전일 하락 출발한 상황 기억하실 텐데요. 1% 넘는 급락 출발을 현선물 쪽에서 모두 보여줬었고, 특히나 선물 쪽에서는 2% 넘는, 3% 넘는 상황 속에서 상당 부분을 만회하면서 마무리가 된 상황입니다. 자, 본장에서는 상승으로 마감이 됐었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장 마감 이후에 애플에 대한 소식이 좀 지배적이면서 이 지수에 대해서 현재는 좀 혼조세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마스터님의 업앤다운 의견 확인하고요. 구체적인 전략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볼까요? 네,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업이네요. 자, 지수에 대해서는 워낙 이 애플 소식으로 인해서 나스닥은 뭐 당연히 큰 영향을 받고 또 보잉사까지도 영향을 받고 거기에 우리나라 증시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정말 크게 영향을 받았잖아요. 네. 네. 오늘 네. 간단하게 언급드리면 국내 증시 이런 말씀 쓰면 그런데 새해 벽두부터 네. 썩은 장, 연이틀, 굉장히 국내 선물까지 코스피 200까지 가파른 하락세, 보기 굉장히 참담했었고요. 오늘 남북 경협주 중에 개성공단주, 좋은 사람들이 상한가 치면서 인디, 신혼까지, 나머지 흐름을 제외하고서는 썩장이었고, 반도체에도 고점 논란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까지 굉장히 폭락장이 나왔습니다. 미증시 또한 애플이랑 지금 봉이사까지 여러 가지 주가 하락에 대해서 견인차 역할을 좀 하고 있는데요. 어제 하루 흐름을 좀 되짚어 먼저 보자면,
어제는 트럼프의 설레발, 무역 분쟁에 대해서 지금 협상이 이루어지고 있고 나는 시진핑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아시아 증시 흐름을 보자면 중국의 PMI 지수가 50 밑으로 나오면서 PMI 지수가 보통 50 밑으로 나오게 되면 경기 둔화의 시그널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 경기 둔화의 체감 지수가 지금 나오면서 하락장이 가파르게 나왔지만 어제 6,200 라인을 지지하면서 본장 개장한 후에 가파른 상승세 그리고 다시금 하락권을 내준 흐름 이렇게 진행이 되었었고요. 오늘 업을 좀 들어드린 이유는 오늘의 맥점은 S&P 기준으로 먼저 2490 라인을 지금 제시하겠습니다. 지금 2490 라인이 목전에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리고 밑으로는 2470 라인을 제시하겠습니다. 오늘 시가 라인을 보시면 2482 라인인데요. 시가 라인에 지금 살짝 위로 올라선 모습이지만 오늘 지금 미증시가 개장했을 때 선물 쪽이 아닌 현물 쪽의 흐름을 좀 지켜봐야 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하지만 그 시장의 투자자들이 좀 받아들이는 모습이 미증시가 지금 어제와 좀 비슷한 흐름 본장이 개장하고 나면 신년이라서 조금 끌어올렸다가 다시금 좀 실망 매물이 나오는 이런 식으로 좀 접근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지금 업을 좀 드려드렸고요. 어제 뭐 피디님한테도 말씀을 좀 드렸는데요. 네, 업앤다운 이거 말고 저점 매수, 고점 매도 폰마를 좀 만들어 달라고 간곡하게 부탁을 드렸고요. 만들어 주실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리고 어제 골드는 손절이 나가서 씨름은 제가 졌습니다. 근데 오늘 꼭 S&P로 큰 수익이 좀 났으면 좋겠고 나중에 크루드 오일에 관해서도 좀 언급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뭐 저희가 지수 이슈 확인할 때 업과 다운 그리고 관망에 대한 이 세 가지 포지션으로 여러분들에게 또 표해서 전략을 좀 들어보고 있는데 이 구체적인 팻말을 또 원하시는 마스터님 계시네요. 일단 밴드상으로 저점 매수와 고점 매도에 대한 부분 원하신다는 거죠? 네, 왜냐하면 이 업앤다운을 들어드릴 때 이 대추세의 방향성에 대해서 일단 먼저 언급을 좀 드려야 되기 때문에 어제 분명히 추세가 매도세이기 때문에 매도를 들어드린 게 맞습니다. 근데 기사를 쓸 때는 항상 보면 좀 더 구체적으로 접근을 좀 쓰고 있습니다. 저점 매수라든지 고점 매도 전략. 향후 지금 연말부터 12월부터 지금 한 3주간의 상품들을 지수와 분석을 좀 해봤는데요. 중심선에서 진입을 했을 때 매매의 접근보다는 결국은 저점 매수와 고점 매도가 조금 더 수익이 창출되고 그러한 방향성으로 연출되는 모습이지 않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 어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은 지수도 저점에서 결국은 잡았던 사람은 큰 수익 그리고 고점에서 매도를 쳤던 사람도 큰 수익이 났을 것 같고요. 크루드 오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하방 낙폭을 44.80 라인으로 봤었는데요. 44.80 라인이 지지가 됐을 때 결국은 저점 매수 전략을 펼쳤었는데 오늘 주요했습니다. 저희는 46.03 라인에서 매수 진입을 했었는데요. 지금 크루드 오일이 47.24에 위치하고 있는 거 보면 현재 흐름은 이렇게 맞다 이렇게 판단을 드리고 싶고 미리 언급을 드리자면 크루드 오일은 48.40 라인 정도에서 오늘 매도 조건이 좀 더 우세하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수 S&P 500에 대해서 2490선과 2470선을 좀 주요 기준선으로 보시면서 지수 대응을 좀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뭐 어제 전략을 말씀해드렸던 여러 전략에 대해서도 복귀를 좀 도와주셨는데요. 지금 유튜브로도 실시간으로 저희가 또 어제 오일에 대해서 상담을 좀 도와드렸던 분, 물리셨던 분 기억나시죠? 네, 우성님이라는. 네, 맞습니다. 지금 좀 피드백을 주셨는데, 잘 좀 나오셨다라고, 감사하다라고 이렇게 또 피드백이 왔는데, 이렇게 또 도움 받을 수가 있으니까요. 유튜브를 통해서, 그리고 문자를 통해서 실시간으로 상담 접수 많이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박나경 캐스터 통해서 지수에 대해서 외신 소식 추가적으로 들어봅니다. 네, 지금 개장 5분 정도 남겨둔 시점입니다. 오늘 애플 소식이 주요 이슈죠. 1분기 매출 가이던스 하향 조정으로 인해서 기술주와 IT주 급락세를 나타냈습니다. 사실 이제 기존에는 890억에서 930억 달러 정도를 이제 예상치를 내놨는데 840억 달러 정도로 하향을 했고요. 한 5%에서 9% 정도 하향을 발표했습니다. 근데 팍스텟에서는요. 예상치였던 913억 달러를 하회했다. 이제 월가 예상치는 그랬습니다. 이 부분 하회했다는 소식이고요. 또 15년 만입니다. 2007년에 이제 사실 아이폰 처음 출시를 하면서 이렇게 발표를 한 것은 처음이기 때문에 사실 이제 큰 충격으로 다가오고 있고요. 애플 CEO인 팀 쿡도 이렇게 발언을 했습니다. 중국에서의 매출 부진이 원인이고 또 작년 하반기에 이 경기 둔화와 또 미중 무역 전쟁 이런 부분이 추가적으로 좀 압박을 줬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애플의 2018년도 4분기 주가가 30%나 하락을 한 바 있습니다. 뭐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이제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고, 또 오늘 좀 주목되는 많은 기관들의 발언이 있는데, 이제 KKM 파이낸셜이라는 곳에서는 애플이 오늘 이렇게 나타낸 발언을 보면 중국 경제 성장 측정할 수 있는 척도로 활용할 수 있겠다. 즉 애플이 이렇게 된 부분이 바로 중국의 경제 성장을 보여주는 것이다라면서 이제 그만큼 중국이 애플사의 성장에 이때까지 많은 영향을 끼쳐왔고요. 또 중국과의 이런 유기적인 관계 때문에 큰 영향을 지금 받고 있는 것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CNBC 보도에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렇게 애플사 또 미국의 대형 기술주죠. 이렇게 무역전쟁에 취약한 미국 기업의 대표 사례다라면서 이 트럼프 대통령이 이 부분을 인지를 하고 하루빨리 좀 이제 방향 수정을 해서 완화적인 움직임으로 돌아서야 한다라면서 이제 우려를 내놓고 있습니다. 또 한편 이제 마켓워치 기사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면, 이제 사실 애플이 이제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는데 매출을 앞으로 밝히지 않겠다고 이전에 발표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이제 마켓워치 보도에도 이렇게 나왔는데, CMC 마켓츠에서도 애플이 이렇게 이번에 실적 가이던스를 하향 조정을 하면서 실적 부분을 언급을 한 것은 수요 감소를 두려워하고 있다라는 신호다라는 것이라고 해석을 할 수 있겠다라고 발언을 내놓고 있습니다. 어쨌든 발언을 이렇게 내놓고 있는 것 자체가 이제 잊혀지지 않는 것, 혹은 애플의 이런 어려움을 오히려 어필을 하면서 수요 하락을 막기 위한 것이다라는 부분이고요. 또 한편 싱크마켓스 영국에서는 애플 사태는 경기 둔화와 무역 전쟁 피해 증거다라는 부분도 함께 언급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트위터를 좀 살펴드리면 어제 말씀을 드렸는데 이 셧다운 장기화에 대한 우려입니다. 이 펠로시 이제 하원 의장은요, 국경 장벽의 예산을 절대 한 푼도 줄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트럼프는 장벽 없이는 국가 안보를 지킬 수 없다라면서 지금 최신 트위터에도 남겼습니다. 아무래도 팽팽히 맞설 것으로 장기화되는 셧다운 우려되고 있고요. 또 한편 이 트럼프 대통령 어제 또 김정은을 추켜 세우는 발언을 했는데, 역시 오늘 뭐 친서를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머지않아 2차 회담이 이뤄질 것이다라고 이제 또 긍정적인 발언을 내놨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제 과연 이런 북한의 상응 조치와 미국의 이런 비핵화가 잘 맞물려서 원활하게 이루어질 것인지는 아직 알 수가 없다라는 부분이 제 외신 쪽의 지배적인 의견입니다.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요. 잠시 후 개장 소식 추가적으로 나오는 대로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적 가이던스에 대한 하향 조정으로 인해서 애플에 대해서 수요와 그리고 전반적인 실적에 대한 부분이 다시 포커싱 맞춰지고 있는데, 이 이야기는 오래전부터 워낙 또 노출되어 있었던 재료인데 최근 들어서 더욱더 좀 집중을 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지금 시각 이제 곧 뉴욕 증시 개장을 앞둔 시각입니다. 바로 증시 개장 소식 만나보시죠. 네, 오늘 뉴욕 증시 개장이 됐습니다. 자, 개장과 함께 본장과 그리고 선물시장 쪽에서의 흐름들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일장에는 3대 지수 모두 급락 출발했었던 상황 속에서 오늘장도 역시나 하락으로 출발이 됩니다. 지금 뭐 앞서서 애플 소식으로 인해서 빵주를 비롯한 나스닥에 속한 종목들의 부진 이어지고 있는데요. 나스닥 역시 오늘장도 1% 넘는 급락 출발한 상황이고, 다우존스는 0.89%, 그리고 S&P 500은 0.77%의 하락세로 3대 지수 모두 하락 출발한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면 혼조스에서 유지가 됐었던 선물 시장도 함께 보실까요? 자, S&P 500 지수는 여전히 또 보합권에서 공방 벌이고 있습니다. 2,500선은 여전히 하회하는 수치이고요. 2,491.50포인트로 0.06%의 보합권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스닥도 함께 보실까요? 자, 나스닥은 오히려 개장 이후 상승에서 계속적으로 좀 유지가 됩니다. 6,296.25포인트로 0.56%, 55%의 강보합권 유지가 되고 있는 나스닥까지 현재 시세 살펴드렸습니다. 네,
네, 역시나 나스닥은 지금 본장에서 1% 넘는 하락으로 가장 큰 낙폭 시작한 상황이고요. 자, 그리고 일단 다우와 S&P 쪽에서는 여전히 약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선물시장 쪽에서는 나스닥은 지금 상승 강보합권에서 유지가 되고 있고 S&P 500도 지금 이제 완전히 상승으로 전환이 된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선물 쪽에서 좀 다른 온도차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워낙 선물 쪽에선 초반에 저점 낙폭이 컸었고 그 부분에서 좀 회복이 여전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마스터님이 지수에 대해서 업을 들어주셨는데 선물 시장 쪽에서는 오히려 개장 이후 상승 쪽으로 가고 있어요. 네, 현물 시장 쪽은 네. 오늘 예상 했지만 방주가 좋지 않고 애플에 대한 주가 하락 견인차가 좀 있기 때문에 현물 시장은 이렇게 지금 진행이 되고, 그래서 선물 시장에서는 역시나 지금 상승세가 나오고 있는 흐름입니다. 오늘 강하게 좀 상승세가 나온다면 어제 말씀드렸던 2,550도 불가능한, 제 주관적인 견해입니다만은 불가능하지 않은 포인트다, 이렇게 먼저 S&P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고, 네. 간단하게 어제 언급했던 박나은 캐스터님이 미리 말씀하셨지만 연준의 스탠스와 어제 미리 공지드렸던 달러 인덱스 흐름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좀 언급을 드리겠습니다. 주식과 관련된 얘기는 모두 배제하고, 연준의 어제 대차 대조표부터 시작해서 금리 인상에 대해서 문의가 많으신데요. 실질적으로 대차 대조표라는 표현보다는 긴축이란 말이 가장 적합할 것 같습니다. 네. 2014년부터 양적 완화를 끝내고 미국은 지금 긴축 재정에 대해서 지금 들어갔습니다. 금리 인상을 하면서 기본적으로 대차 대조표를 축소해가는 이런 흐름인데요. 결국은 뿌렸던 돈을 좀 걷어들인다, 이렇게 쉽게 받아들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쉽게 항상 사람들이 생각해보면 돈을 쓸 때는 쉽습니다만은 걷어들일 때는 역시나 어렵습니다. 그래서 맞아요. 긴축 재정을 실시하면서 금리 인상을 작년에 4회나 단행했고 올해는 지금 2회 단행하겠다. 그리고는 다시 오늘 나온 뉴스를 좀 보면 금리 인상에 대해서 부정적인 견해다, 발맞추어 가겠다, 이런 지금 이야기가 있는데요. 조금 더 속내를 펼쳐보자면 트럼프 대통령과 연준의 파월 의장의 어떤 힘겨루기의 싸움이 좀 연출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어저께 PD님과 씨름을 하면서 나눈 이야기인데요. 연준의 파월 의장은 임기 만료가 2021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처음 들으신 이야기일 텐데요.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 만료는 2020년입니다. 연준의 파월 의장의 임기가 1년 더 남아있는데요. 만약에 지금 달러 인덱스가 강한 상승세를 계속적으로 보이면서 증시가 지금 부양이 안 되고 밑으로 하방 압력을 계속 받는다면 가장 타격을 받는 사람이 누구인가 짚어봤을 때 결국은 트럼프 대통령. 네,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는 파월 의장이 변호사 출신인데요. 연준의 의장에 뽑힐 때만 해도 시장에 우려 섞인 목소리가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하지만 연준의 파월 의장은 자기의 갈 길을 지금 잘 걸어가고 있는 모습인데요. 속내는 조금 들여다보자면 트럼프 대통령과는 약간 배척되는 모습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시장의 투자자들에게 비춰지는 모습은 연준의 파월 의장이 자기의 갈 길을, 고유의 길을 가고 있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계속적으로 이런 금리 인상에 대해서 스탠스를 좀 취하게 되면 트럼프 대통령과 마찰이 생길 테고 트럼프 대통령은 2020년의 재선에 실패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다음 대통령이 올 거고 실질적으로 연준의 파월 의장 같은 경우는 연준도 중임을 할 수가 있는데요. 4년 더. 2020년에 자기 임기가 끝남으로써 2025년까지 연장하는 요런 좀 흐름을 꿈꾸고 있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들고 있고, 지금 금리 인하에 대한 스탠스는 설레발이 아니고 가능한 스탠스로 보이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연준의 파월 의장과 독대를 한 이유도 그런 부분에서 측면이고요. 나를 좀 도와달라. 실질적으로 지난달에 있었던, 여기 김은혜 앵커님도 계시겠지만 중간 선거 때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미 상원에는 공화당의 승리가 예견돼 있었고 하원에는 민주당의 승리가 예견돼 있었다. 그렇다면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이민 정책이 이야기에 이미 나올 것인데 어떤 스탠스를 취할 것이냐. 트럼프는 법인세의 감면에 관해서는 포기할 수 없습니다. 단호하게 말씀드렸지만 이미 증시 부양에 대한 책임이 있고 그걸로 가파르게 S&P 나스닥이 나홀로 미국 경기 지표와 호조세와 더불어서 상승세를 이끌었기 때문에 그것을 포기하게 되면 결국은 모든 기업가와 농민들을 등 돌리게 되는 이런 자세가 취해지게 됩니다. 결국은 지금 멕시코와 장벽 문제에 대해서 하원과 트러블이 일어나고 있지만 결국은 이 부분에 관해서 양보를 하고 파월 의장을 다시 자기 편으로 좀 땡겨가면서 증시 부양을 해가는 이런 흐름으로 좀 예측되지 않을까. 그리고 달러 인덱스는 매번 말씀드렸지만 조정 압력이 조금 더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2019년에는 2회 인상 아니면 그 밑으로 이렇게 예측을 펼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 번의 이야기를 들었는데 몇 가지의 이슈와 요소가 모두 이해가 되는 하나의 스토리를 들은 것 같습니다. 네, 어제 PD님과 이제
네. 열심히 씨름을 하면서 혼나면서 이제 이런 이야기를 좀 나눴었습니다. 네. 시청자분들께서는 절대 혼나지 않으실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요. 아닙니다. 네. 피디님 저보다 조금 못생겼습니다. 네. 맞습니다. 일단 지금 파월 의장과 트럼프 대통령 그리고 달러에 대한 부분과 증시에 대한 영향 이렇게 정말 다양한 요소에 대해서 한 이야기로 이렇게 연관성을 지어주시면서 이야기를 하니까 정말 이해와 흐름이 좀 빠른 것 같고요. 이렇게 또 연결 지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이 요소 하나가 하나씩만 독단적인 그런 재료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 좀 궁금증이 좀 풀리셨을 것 같고 다시 보기를 통해서 또 이 이야기 다시 듣게 할 수 있으니까 정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드리고 싶었던 말씀이거든요. 근데 시간이 내일 함축돼 있고 어떻게 새해에 이런 거를 좀 전달할 수 있을까 연구를 많이 하고 있고요. 늘 주식에 관해서도 좀 언급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 그거는 또 저희 서울경제 오늘장 내일장이라는 프로가 있습니다. 14일부터 출연이 예정돼 있습니다. 프로그램이죠. 그때 좀 더 14일부터 이제 출연하게 되니까 언급을 좀 드리고요. 또 해외 선물에서는 서울경제에서 고품격 방송 신세계를 통해서 많은 정보를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장 마감 방송까지 함께 하시고 또 저희 방송이 1시간이기 때문에 아쉬운 분들은 지금 이 시간 이후에는 톡방 이용하셔서 좀 다양한 정보와 그리고 또 이해가 또 이렇게 쉽게 말씀해 주시니까 많이 활용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개장 소식 박나경 캐스터 통해서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네, 오늘은 정말 애플발 악재가 계속해서 시장에 큰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애플의 실적 가이던스 하향으로 인해서 세계 경제 둔화가 더욱더 가속화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라는 부분에 지수 하락 출발했다는 분석이고요. 이제 나머지 부분은 앞서 말씀드린 이제 S&P 이슈와 비슷한데 이제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KKM 이제 파이낸셜이라는 부분에서요. 애플 소식은 세계 경제 둔화의 증거다라면서 이제 이야기를 내놓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 경제는 무역 긴장이 앞으로 더 큰 영향을 받을 것이다라고 우려 섞인 이야기 내놓고 있고요. 또 불확실성과 또 금융시장의 이런 부분이 더욱더 큰 영향을 받으면서 결국은 소비자들에게 직격탄을 가할 것이다 라면서 우려 섞인 전망들 내놨다는 소식까지 마지막으로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역시나 애플에 대한 실적 가이던스의 하향 조정으로 인해서 다양한 소식들이 좀 연결고리가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자, 개장 이후에 선물시장 쪽에서는 여전히 S&P 500과 나스닥 모두 상승 쪽으로 흘러가고 있는 상황인데 초반의 상승폭보다는 좀 많이 좀 빠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이슈 오일로 넘어가 볼까요? 자, 오일 같은 경우에는 현재 가격대에서 팽팽하게 좀 공방 벌이고 있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오늘 좀 고점은 2% 넘는 급등을 이뤘는데 현재는 1.27%로 47달러가 깨진 상황입니다. 46.91달러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먼저 마스터님의 업앤다운 의견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들어볼게요. 하나, 둘, 셋. 업입니다. 자, 지금 상승에 대해서 의견 주셨는데 초반에 그 고점보다는 지금 많이 좀 조정을 받고 있어요. 후퇴되고 있는데 지금 포인트가 나올 수 있을까요? 네, 지금 오늘 만약에 포인트 접근을 하신다면 70 라인에 매수 접근을 하시고 손절을 전일 종가 라인은 46.50에 두시는 게 적합할 것 같습니다. 오늘 일단 그 매수를 들어드리긴 했는데 분명하게 좀 언급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46불 초반에서 계속 매수 접근을 했었는데요. 오늘 상승 낙폭이 일단 1차가 46.50, 2차 라인은 47.70까지 봤었습니다. 오늘 지금 상승폭이 47.50까지 도달하고 조금 눌림이 나오고 있는데요. 여기서 더 추가적으로 상승폭이 나온다면 20 라인의 40 레인지 범위에서 고점 매도 접근도 괜찮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고 46.70 라인에서 매수 접근했는데 전일 종가 라인이 무너진다면 오늘 고점은 다 도달하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이 들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46.70달러의 매수 구간으로 좀 보자라는 의견이신데요. 현재 46.94달러까지 좀 눌리고 있고 현재 부근에서 조금 더 빠져서 46.70달러까지 눌린다면 그때 매수 쪽으로 함께 좀 봐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일에 대해서는 지금 47달러 초반과 그리고 46달러 후반 속에서 좀 가격대 공방 벌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그렇다면은 지금 현재 부근에서 외신 쪽에서는 어떤 시황들을 좀 다루고 있는지 박나경 캐스터 통해서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네, 오일 가격의 변동성은요, 아직까지는 이제 오펙 감산 시행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과잉 공급 우려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고, 시장의 이런, 이제 시장이 말하는 건 이제 증시를 말하는데, 이 증시의 변동성이 계속해서 오일 시장에도 영향을 끼치고 있다라는 분석입니다. 2019년의 경기 전망이 좀 좋지 않은 부분, 이 부분이 에너지 부분의 수요 하락을 일으킬 것이다라는 계속적인 우려도 나오고 있고요. 로이터에서는 이렇게 이제 소식을 전했습니다. 사우디가 이제 마진이 좀 약화되고 한마디로 이제 매출이 좀 부진해지고 그러면서 2월달 아시아로 수출되는 오일에 배럴당 50센트 정도를 인하할 것이다라는 보도를 내놨습니다. 한편 이제 필립 퓨처스라는 기관에서도요. 향후 경제와 또 기업 실적 등이 함께 둔화가 되고 이 부분이 지속이 되면서 이 시장에 계속적인 우려가 커지고 있고요. 또 이런 부분이 오일 시장에 큰 영향을 끼치는 요인이다라면서 여느 때보다도 더욱더 이 지정학적 이슈에 큰 영향을 받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 내놓고 있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은 사실 유가가 이렇게 좀 저유가가 된 것도 본인의 덕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오펙을 압박한 내 덕이다라고 또 언급을 했다는 부분 여기도 나와 있고요. 이라크의 오일 수출이 또 이례적으로 좀 증가했다는 소식도 들어와 있습니다. 미국 셰일 오일 증산과 또 러시아가 이제 계속해서 증산해왔고 2018년도에 많은 이제 산유량을 나타냈다는 점과 함께 이라크 같은 경우에 11월 달에 337만 배럴에서 12월에는 373만 배럴까지 증가를 했다. 즉 이제 주요 산유국들이 사실상 이제 지금까지는 좀 증산을 해온 추세이기 때문에 과잉 공급 이슈가 계속해서 시장을 압박하고 있다라는 소식까지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외신 소식까지 함께 도와드렸고요. 문자 질문 빠르게 이어가 볼게요. 끝자리 1041님의 질문입니다. 마스터님, 오펙이 오일 감산을 계속 유지한다면 상승 랠리를 보일 수 있을까요? 라고 네, 문자로 질문 주셨어요. 네, 오펙 감산 계속적으로 주장하고 있는 내용이겠죠. 아무래도 자기들은 감산을 해야지만 또 오일 가격이 올라가니까요. 실질적으로 증시에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오일 가격이 좀 올라가는 게 좋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경제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늘 다른 주장을 좀 하고 있는데요. 네. 오일 가격은 떨어져야 된다. 근데 증시는 올라가야 된다. 이런 말도 안 되는 흐름을 좀 펼치고 있는데요. 네, 그거는 자기 멋대로 하는 것 같고요. 네, 감산을 계속 유지한다면 상승분은 좀 나올 것 같습니다. 오늘이 그 분기점이다. 어제도 말씀드렸고 45불은 어제 40불 이야기가 나왔었어요. 네, 그때도 맞아요. 100불 주장하신 분도 쥐구멍이라고 찾고 싶을 때인데 이제 40불 이야기하신 분들도 네. 아마 다 들어갔을 겁니다. 네. 그거는 그때 판단하면 될 노릇이고요. 지금은 이제 오일은 현재 가격은 47불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생각을 좀 해보건데 오늘 고점에 관해서는 언급을 미리 드렸습니다. 48점 레인지 보면 20에서 40 라인 정도. 여기를 좀 돌파한다면 1차적으로 50불의 안착 여부가 좀 확인되어야 될 것 같고 50불이 안착된다면 55불 중반까지는 좀 가파르게 올라가지 않을까. 그리고 미국의 허리케인 한 방 불어주면 더 땡큐. 네, 계절적 요인과 더불어서 크루드 오일이 좀 올라가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유가가 좀 올랐으면 하는 왜 그러실까요? 주관적인 바람입니다. 왜냐하면 증시가 너무 안 좋기 때문에 결국은 테마주가 득세를 한다는 것은 결코 증시가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제도 한마디 좀 드리고 싶었지만 ETF 상품인 인버스는 결코 주식이 아닙니다. 파생 상품의 본질을 보자면 굳이 해외 선물에 더 가까운 상품이지 그건 증권사에서 만들어놨던 상품일 뿐이지 결국 주식은 종목을 매수해서 수익을 나는 게 주식이고 주식 시장이 안 좋기 때문에 결국은 투자자들이 증권사에서 만들어 놓은 ETF 인버스 상품을 매매해서 수익을 창출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트럼프 대통령은 오일 가격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압박을 좀 넣고 있는 상황이지만 하지만 증시는 살기를 원하고 이게 좀 아이러니한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은 가격대가 좀 어느 정도 보장이 되고 살아야만 이 기업들에 대한 부분도 증시가 좀 살아나는 부분이기 때문에 오일 가격에 있어서는 또 절제 마스터님은 적당한 좀 상승을 또 원하시는 것 같은 생각입니다. 자, 지금 추가적인 속보 내용도 들려오고 있는데요.
지금 유가 급락에 12월 생산량 줄인 오펙 2년 만에 좀 최대다라는 그런 속보도 올려오고 있고요. 그리고 EU 쪽에서도 들려오는 소식입니다. 영국과 브렉시트는 재협상이 좀 불가할 것으로 보인다. 협상 대표 간 회동 계획도 없다라는 그런 부분까지도 추가적으로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저희가 또 상담까지 도와드렸는데 시세 확인하고 저희가 또 다시 한번 좀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세 보시죠. 네, S&P부터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완전히 또 상승 쪽으로 갔네요. 2,747포인트로 0.26% 강보합으로 상승 전환이 된 상황이고요.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또 반대입니다. 초반에 상승 지키지 못하고 지금은 또 방금 전에 하락 전환했다가 지금은 보합권 흐름인데요. 6,263포인트입니다. 자, 그리고 유로FX 현재 달러 인덱스가 좀 눌리고 있는 상황 속에서 유로FX는 현재 1.14350달러 선으로 올라가고 있고요. 자, 골드 함께 보시죠. 골드는 1,290달러까지 올라가면서 0.31%입니다. 오늘의 고가는 1,294.3달러까지 올라갔고요. 방금 전에 살펴드린 오일은요. 46.92달러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문자 질문이 좀 빠르게 오고 있어서 저희가 좀 마무리 질문으로 좀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앞서서 엔화에 대한 부분도 급등세를 또 말씀을 드렸고 최근에 골드의 상승은 또 말도 저희가 또 추가적으로 계속적으로 드리고 있는 상황인데 미 국채도 여전히 골드의 흐름과 마찬가지로 꾸준하게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끝자리 1779님의 질문이고요. 미국채 10년물이 가파르게 많이 올랐는데 앞으로의 방향성이 궁금합니다. 라고 문자 주셨는데 지금 현재 10년물 국채로는 122-12.5선에서 거래가 됩니다. 지금 일봉상으로 봤을 때는 꾸준하게 우상향하고 있잖아요. 이게 국채 가격이기 때문에 국채 수익률과는 좀 반대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마스터님, 가격 어떻게 보실까요? 네, 예전에도 한번 질문이 있으셨던 그렇죠. 것 같은데, 지금 일봉상 차트를 좀 켜놨는데요. 10년물 국채는 아주 가파르게 상승세를 좀 보이고 있고, 어제 엔화와 좀 더불어서 설명을 드리자면, 엔화도 아시아 증시에서 유일하게 안전자산으로 뽑히는 상품 중에 하나입니다. 맞습니다. 통화인데요. 10년 만에 급등세가 나왔었습니다, 어제. 물론 애플의 감소 소식과 다른 것들은 모든 통화료가 달러 대비 내리고 있었지만, 엔화도 올라가고 있고, 10년물 국채도 마찬가지로 오늘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오늘의 아마 분기점이 좀 될 것 같습니다. 오늘에 지금 국채가 좀 눌림이 나오면서 음봉이 좀 출현하고 있는 형국인데요. 내일 만약에 위에 지금 고점 상단을 돌파하지 못한다면 조금의 조정이 나오지 않을까 기술적으로는 이렇게 판단이 들고 있고 시황적이나 펀더멘털적 요소를 본다면 달러 인덱스와 맞물려서 가치금 좀 조정폭이 시작되지 않을까. 그리고 오늘 새해 첫날에 비농 지표라든지 여러 가지 주간 신규 수당 청구까지 이어지는 흐름들이 내일 이제 오늘 시장의 투자자들이 이것을 거래를 통해서 아마 내일 좀 반영되고 그거에 대한 흐름이 나온다면 결국은 하방 압력이 좀 지속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빠르게 다음 질문도 넘어가 볼까요? 지금 통화적으로 안전자산 쪽으로 많이들 좀 몰리고 있는 것 같은데 호주 달러도 좀 들어왔습니다. 마스터님의 지금 호주 달러 좀 찾고 분석하실 시간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끝자리 0218님이고요. 호주 달러 3월물을 0.7040에 매수. 조금 더 보유할까요? 손절하고 매도로 봐야 할까요? 라고 문자를 주셨는데, 제가 지금 문자를 다시 한번 보니까요. 네. 손절하고 이제 스위칭이죠. 이제 매수해서 손절하고 매도로 다시 포지션을 잡아야 하는지 아니면 이 매수 들어간 현재 홀딩 상태에서 조금 더 기다려야 되는지 그 부분을 물어보시는 것 같습니다. 마스터님 호주 달러 지금 질문 드려도 될까요? 네, 호주 달러에 대해서 네. 좀 먼저 언급을 드리고 어제 그 아시아 장시의 흐름을 좀 말씀드리면 플래시 크래시라는 게 일어났습니다. 거의 3년 만에 급등 이 좀 달러 인덱스가 나오면서 하락 압력을 좀 지속했는데요. 호주 달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흐름을 좀 지켜보자면 원자재 가격에 대한 하락을 중국 쪽에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게 호주 달러인데요. 3년 만에 아주 지금 0.7 7,000포인트가 좀 0.700포인트가 좀 깨지는 흐름이 나왔었고 어제 조금 하방 압력은 만회한 좀 흐름입니다. 그래서 네. 어제 어떻게 잘 버티셨는지 대단하신 것 같은데 하방 낙폭이 호주 달러 기준으로 좀 보자면 굉장히 많이 좀 하락을 했었는데요. 그렇죠. 오늘 본전에서 좀 언저리에서 탈출은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이 들고 있고
일단 너무나 많이 물리셨기 때문에 꼭 본전 언저리에서는 탈출을 하시고 재진입 자리를 좀 보시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호주 달러 차트를 보니까요. 지금 사물물이라고 하셨죠? 네, 지금 같은 경우에는 0.7라인이 무너진 상태에서 가지고 있는 그 부분에 있어서 상당 부분 좀 불안하셨을 것 같은데 일단 본전에 대해서 잘 좀 살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엔화 급등과 호주 달러 급락에 대한 부분은 좀 같이 연이어서 함께 이해하셔도 좋을 것 같으니까요.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도 절제 마스터님과 함께 1시간 알차게 여러분들과 함께 했는데요. 절제 마스터님, 오늘도 정말 다룰 게 많았습니다. 네. 네, 일단, 다룰 게 많았고, 네. 늘 부족함을 조금 느낍니다. 방송에서 이제 뭐, 캐스터님이나 앵커님이 잘 버무려가지고 너무 잘 해주시는데, 준비해온 거에 거의 반도 늘 설명을 못 드리고 있는 형국이고요. 네, 새해 출발은 뭐 해외 선물 쪽에서도 개인적으로 보자면 수익이 잘 나고 있고요. 오늘 또 주식도 신혼을 접근했었는데 잘 수익이 나가지고 기분 좋은 한 주였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있고 좀 부족한 점이나 정보에 대한 공유를 얻으시려면 무료 카톡방에 절제마스터 검색하시면 오셔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절제 마스터님 수고 많으셨고요. 이어서 박나경 캐스터 마지막 소식 함께 할게요. 네, 마지막으로 트럼프 대통령 트위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7분 전에 올라온 트윗인데요. 이 셧다운은 2020년 대선 때문에 일어난 지금 사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민주당은 내가 이렇게 이 장벽 건설을 하게 되면 많은 나의 이런 업적들 때문에 대선에서 승리할 수 없음을 알고 있다. 그렇기에 민주당은 정말 철저하게 정치적이다 라면서 나를 이렇게 막는 것은 대선을 위한 것이다 라면서 이 정치적인 의도에 대한 모함까지 함께 언급을 하고 있다고 트위터에 올렸습니다. 이 부분까지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도 신세계를 통해서 다양한 소식들 함께 전달을 해드렸습니다. 말씀드린 내용에 대해서는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고요.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또한 저희 프로그램은 자본시장 통합법 준수하고 있다는 점까지도 다시 한번 고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과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 11시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오늘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